안녕하세요. ISMS P윈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2022년 ISMS P 변경 사항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ISMS P 세부 점검 항목이 변경이 되어서 키사 ISMS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제가 이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변경은 일부 문맥 및 오타 수정입니다. 관련 인증 기준은 1.1.5 정책 수립, 1.1.6 자원 할당, 1.4.3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결론만 말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떤 거냐면 1.1.5의 정책 수립의 주요 확인사항 뒤에 종결 어미가 수립하였는가, 이거를 이제 수립하고 있는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인증 기준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하고 있는가, 뭐 여기도 받고 있는가. 근데 이 부분은 있는가로만 끝나서 그냥 하고 있는가로 종결 어미를 통일했습니다. 표준화한 거죠. 여기도 실시하고 있는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련하였는가를 마련하고 있는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아예 신경을 안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부 항목 삭제. 이 조항은 인증기준 3.3.2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이 삭제가 되었죠. 위탁 역시 삭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위탁 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조항 자체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위탁 시 동의 받을 필요 없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위탁은 개인정보 처리를 함에 있어 정보 주체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주문하면 배송을 한다거나 뭐 환불을 위한 콜센터 업무를 한다거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3.3.2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 주체 고지. 이 조항에서 처리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에서 동의를 받고 있는가, 이 조항 전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정보통신망법 제2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조항이 2020년 2월 4일 날 삭제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변경된 경우도 동의를 받고 있는가, 이 조항 때문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는가, 이 조항이 사실 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요건과 중복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가. 승인이 이게 사전 동의, 마찬가지죠. 기존의 이 인증기준에 따른 결함 때문에 2.3.3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3.3.2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요건이 삭제되므로 수탁자, 재위탁에 관련된 거는 모두 2.3.3 인증기준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항목 수정입니다. 해당되는 인증기준은 3.2.3 개인정보 표시 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3.3.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입니다. 이 조항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가명 처리 조항 신설로 법 요건이 반영된 게 있고요. 3.3.4 같은 경우는 위탁 시 국외 이전 시 관련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넘어오면서 요건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면 3.2.3에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이용 제공 시
제식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비식별 조치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는가? 이 조항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이용 제공 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가명 처리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는가? 또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 정보의 결합은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하고 있는가? 사실 이 조항은 법 개정에 따른 요건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가명 정보가 개인정보로 들어감에 따라서 이 가명 처리에 대한 요건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요. 가명 정보의 결합 제한, 이 요건을 주요 확인사항에 반영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이용 제공 시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제식별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법 요건에 맞게 상세하게 주요 확인사항을 수립했습니다.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관리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는가. 또한 가명 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는가. 사실 법 요건 그대로 추가를 한 부분입니다. 3.3.4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이 부분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동의에 가름하여 관련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그래서 개편, 여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알리는 걸 공 해가지고 개편공을 기존에 암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개편공 이 자체가 이제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국외에 개인정보를 처리, 위탁 또는 보관 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되는 국가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이제 공개만 하면 되는 거죠. 계약을 이행하건 편의를 증진하건 관계가 없습니다. 공개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국외 이전, 위탁, 동의, 삭제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의 국외 이전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 39조의 12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로 특례 조항으로 들어왔죠.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항목이 인증기준의 변경의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면 19년 이후로 3년 만에 세부 점검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법 개정은 20년에 됐기 때문에 20년, 21년 그리고 22년 초까지 인증기준 주요 확인사항, 즉 세부 점검 항목이 좀 문제가 있었죠.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결 및 표준화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위탁, 동의, 삭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CPPG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가명 정보 처리 수정 그리고 국외 이전 관련돼서 개편공 삭제된 부분 이렇게 3개가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는 인증기준 안내서가 2022년 버전으로 개정이 되었죠. 그 부분을 또 요약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